2530년 도시의 아침은 다정하게 내리쬐는 햇살이 아니라 폐부 깊숙이 쌓인 공업용 분진을 긁어내는 듯한 금속성 기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강진우는 관짝보다 나을 것 없는 좁은 컨테이너 침대에서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습관적으로 왼쪽 손목을 확인하는 것은 수년간의 결핍이 만들어낸 생존 본능이었다. 차가운 옥색 빛의 홀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어두운 방 안에서 명멸했다. 그 빛은 여가 장치 공장에서 수년간 고된 노동을 하며 얻은 그의 팔뚝 위 흉터들을 비추었다. 잔여 산소 2시 14분 5초 등급 2 하위 10%. 진우는 숫자를 멍하니 응시했다. 어제 독성 냉각구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보너스로 받은 30분은 수면 중에 이미 절반 이상 증발해버렸다. 이 세계에서 숨을 쉰다는 것은 약탈적인 구독 서비스와 같았다.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면 펜은 멈춘다.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무관심하며 절대적이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강화 플라스틱 창밖은 황갈색, 황진이 지배하는 단색조의 지옥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먼지가 아니라 수십 년 전 지구를 뒤덮은 중금속과 고대 오염물질이 뒤섞인 부식성 화합물이었다. 진우는 외과 의사 같은 정교한 손길로 낡은 마스크의 미세한 틈새에 테이프를 붙였다. 단 한 번의 누출은 곧 화학적 폐렴으로 이어지는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했다. 그때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옆집이었다. 이태석과 그의 아내 김윤희가 사는 곳. 진우는 직감적으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어두운 복도에는 이미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회전하며 벽면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안 돼, 윤희야, 제발 정신 차려! 태석이 바닥에 주저앉아 안에 윤희를 끌어안고 절규하고 있었다. 윤희의 얼굴은 이미 청색증으로 물들어 보랏빛이 돌았다. 그녀의 손목 밴드는 잔인하게도 0000을 유지하며 짧고 날카로운 비프음을 반복했다. 21세기형 디지털 임종의 소리였다. 미납된 생명은 시스템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매끄러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진우는 상황을 살폈다. 윤희의 산소 호스 연결 부위가 부식되어 완전히 끊어져 있었다. 암시장에서 산싸구려 부품이 화근이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마스크 튜브를 뽑았다. 순간 필터링되지 않은 외부 공기가 진우의 폐로 들이닥쳤다. 산을 들이마신 듯 폐가 타들어가고 눈점막이 뒤집히는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자신의 출력 포트를 그녀의 부서진 호스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내 수명을 나눠줄게. 초단위로 그녀에게 진우, 안 돼! 나누어주기 시작한 괜찮아. 것이다. 받아. 진우씨, 당신 산수도 바닥이라고! 이대로 두면 5분도 못 버텨요. 상층부 에덴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은 도시의 지하 내장 기관이라 불리는 폐기물 배출구로 향했다. 에덴에서 소비되고 버려진 화려한 쓰레기들이 하층부로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수로다. 5년 전 가스 누출 사고 때 진우를 구해줬던 태석에 대한 마음의 빚을 진우는 잊지 않고 있었다. 기계가 지배하는 이 도시에서 인간의 기억만이 가격표가 붙지 않은 유일한 것이었다. 수로의 습도는 거의 100%에 달했고 독성 먼지는 벽면에 검은 진흙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그때 기계적인 모터 소리가 들렸다. 보안 드론 스캡이었다. 엎드려! 붉은 레이저가 그들을 훑었다. 진우와 태석은 윤희를 감싸 안고 썩은 기름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다. 차갑고 끈적한 액체가 온몸을 감쌌다. 드론의 센서가 그들의 열지수를 확인하듯 잠시 머물렀다. 진우는 자신의 마스크에서 새어나가는 압력 소리가 들릴까 봐 숨을 죽였다. 이윽고 드론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은 고문과 같았다. 하지만 마침내 해치를 밀어 올리고 마주한 풍경은 지옥과는 정반대였다. 그곳에는 하늘이 있었다. 황갈색 안개는 발밑에 구름처럼 깔려 있었고 머리 위에는 인공태양이 눈부신 백색광을 쏟아냈다. 정원에는 진짜 잔디가 깔려 있었고 공기는 달콤하고 차가웠다. 진우와 태석은 윤희의 마스크를 벗겼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다. 에덴의 거주민들은 오물과 피로 범벅된 그들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
그들에게 공기는 공평한 자원이 아닌 정제된 사치품이었다. 진우 일행은 광장 중앙에 솟은 중앙산소 저장소, 악시전 코어로 질주했다. 코어 입구에서 보안팀장 오한석이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은색 공기 정화 장치를 가슴에 달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권총을 겨누었다. 이곳의 공기 한 입이 니놈들의 평생 연봉보다 비싸다. 너희 같은 벌레들이 맛있게 아니야. 우리가 만든 기계로 우리를 질식시킨 게 정당한가? 정당성은 돈이 만드는 거다. 태석과 윤희가 보안팀장과 대치하는 동안 진우는 뒤로 돌아 옆으로 산소저장소 건물 입구로 들어갔다. 시스템 제어실로 찾아 들어간 진우는 전자제어판 앞에 서 있다. 진우가 시스템 제어실로 잠입하는 것을 본 한 보안대원이 시스템 제어실로 따라 들어왔다. 진우는 미리 준비해온 고전압 배터리를 제어판에 내던졌다. 강렬한 스파크와 함께 에덴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다. 진우는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며 거대한 수동 레버에 매달렸다. 그의 손목 밴드는 이미 00, 00, 00 표를 지나 마이너스로 치닫고 있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지만 의지 하나로 버티며 레버를 힘껏 당겼다. 9990 거대한 진동과 함께 중앙 코어의 유리 외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압축된 산소가 뿜어져 나오는 소리는 마치 수천 마리의 용이 울부짖는 것 같았다. 산소가 에덴의 돔을 뚫고 하층부로 연결된 환기 통로를 강제로 역류시켰다. 하층부 도시. 거리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노동자들이 고개를 들었다. 황갈색 먼지가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이내 투명하게 개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스크를 벗었다. 십수년 만에 처음으로 필터 없는 공기가 폐를 정화했다. 에덴의 잔해 속에서 태석은 윤희를 껴안았다. 윤희는 깨진 돔 천장 너머를 가리키며 여보, 저기 눈물을 파란색이죠? 흘렸다. 정말 예뻐요. 산소 입자가 태양빛을 산란시키며 오염된 지구 위에 기적 같은 파란 구멍이 뚫렸다. 몇 시간 후 혼란은 기이하고 성스러운 침묵으로 바뀌었다. 보안부는 도망치거나 무기를 내려놓았다. 에덴의 돔은 더 이상 폐쇄된 요새가 아니라 부서진 껍데기에 불과했다. 진우는 그을린 기둥의 등을 기대고 앉았다. 그의 손목 밴드는 여전히 마이너스 숫자를 깜박였지만 더 이상 죽음의 공포는 느껴지지 않았다. 옆에 앉은 윤희는 잔디를 매만지고 있었고 태석은 그 모습을 평화롭게 바라보았다. 우린 여기 머물 순 없을 거예요. 시스템은 다시 부팅되려야겠죠. 그들은 다시 파란 하늘에 값을 매길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렇게 하라지. 한번 모두가 느껴버린 바람을 다시 병 속에 가둘 수는 없을 테니까. 도시 전역에서 일어난 혁명은 총칼이 아닌 사람들의 깊은 숨소리였다. 사람들은 컨테이너 밖으로 나와 지붕 위에 서서 그저 허파를 가득 채웠다. 숨의 부채는 지불이 아닌 나눔으로 사라졌다. 진우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켰다. 차갑고 깨끗하며 공평한 공기였다. 세상이 끝난 후 처음으로 그는 잠드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눈을 떴을 때도 이 공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숨의 부채, 녹슨, 구리빛 하늘 아래 갇힌 육신은 손목 위 옥색 숫자에 생명을 구걸하고 폐화된 폐부 속으로 긁히는 금속음. 우리는 태어나며 이미 빚진 자가 되었다. 여와 장치 틈새로 스며드는 황색의 죽음. 테이프 한 줄에 매달린 위태로운 네일들. 심장이 뛰는 소리는 기계의 비프음이 되어 가난한 영혼의 숨통을 초단위로 조여온다. 피보다 진한 산소를 호스 너머로 흘려보내 무너지는 연인의 눈동자에 푸른 불꽃을 심고 거대한 쓰레기 수로를 기어오르는 유령들. 에덴의 유리천장 안에 도달한 비천한 손길. 무너진 돔 사이로 쏟아지는 태초의 투명함. 가둘 수 없는 바람이 도시의 흉터를 씻어내고 마침내 마이너스가 된 손목의 숫자를 잊은 채 가장 평등한 공기 속에 우리는 처음으로 잠든다.